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는 한정원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요양원의 침대에 앉아 창틀에 손을 얹고 있지만 그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았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해가 지났습니다. 10번의 봄이 오고 10번의 가을이 지나갔지만 정원의 마음속 겨울은 여전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소라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지훈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넵니다. 정원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걱정 말고 너희 일이나 잘해.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진 거니?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에게 이방인이 된 거지? 정원은 자식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항상 시계나 휴대폰을 향해 있었죠.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최근 몇 달간 두 자식이 자주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던 모습을 봤으니까요. 자신의 집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집과 저축, 그리고 약간의 주식들. 자식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듯 했죠. 어머니도 편안하게 지내셔야죠. 여긴 최고급 시설이에요. 지훈이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정원은 팸플릿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화려한 사진들, 풍부한 시설 설명, 그리고 맞춤형 케어라는 달콤한 문구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래. 정원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뜻대로 하렴. 지훈과 소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쉽게 동의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정원은 그들의 얼굴에 스치는 안도감을 놓치지 않았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보였어요. 이제 집을 팔 수 있겠구나.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내가 가만히 당할 것 같냐? 정원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정원은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입소는 언제부터 가능하니? 정원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벌써 예약해 두었어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결정해 놓았구나. 정원은 쓴웃음을 삼켰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녀에게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시간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정원은 창밖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원의 마음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요양원 입구는 호텔 로비처럼 화려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빛이 났어요.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했죠. 하지만 정원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지훈이 정원의 짐을 방 안으로 옮기며 말했어요. 바쁘셨을 텐데 이제 좀 쉬세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넓은 정원이 보였지만 그곳을 거닐 노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화려한 시설이 무슨 소용일까요? 정원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없는 공간은 결국 감옥일 뿐이니까요. 이제 저희는 가볼게요. 직원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소라가 시계를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원은 혼자 남겨졌어요. 방은 넓고 깨끗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만이 이곳이 자신의 공간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죠. 벽에 걸린 남편과의 사진, 손때 묻은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찻잔 하나. 정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정원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음식은 형편없었어요. 간도 제대로 안 맞고 미지근한 반찬들은 정원의 입맛을 돋우지 못했죠.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미소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죠.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옆자리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이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차림의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네, 오늘 왔어요.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최성민입니다. 여기 온 지는 6개월 정도 됐죠. 노신사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적응하기 힘들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정원은 미소로 답하며 자신을 소개했죠. 한정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익숙해지는 거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성민의 말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아직 모르시는군요. 정원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진짜 모습이라니요? 성민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긴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뭔가 수상해요. 내일 오전 11시 정원에서 만나시죠.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정원은 일찍 일어나 요양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깨끗한 복도, 친절한 미소의 직원들, 잘 관리된 시설. 하지만 정원은 그 표면 아래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느꼈죠. 입주자들의 눈빛이 공허했고 직원들은 누가 보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정원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약인가요? 정원이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약입니다. 드셔야 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죠. 정원은 약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손수건에 싸서 베개 밑에 숨겼어요. 그녀는 자신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정원은 성민을 만났어요.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죠. 성민은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직 기자였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본능적으로 파헤치게 돼요. 이곳에 온 뒤로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정원은 주의에 깊게 들었어요. 성민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주자들의 재산이 서서히 사라지는 현상, 불필요한 의료 처치와 과도한 청구, 그리고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함정이었죠. 증거가 있나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민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곳의 모든 노인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자신을 이곳에 보낸 자식들의 의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정원과 성민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노인들처럼 행동하며 요양원의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정원은 다른 입주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모았고 성민은 전직 기자의 감각으로 서류와 증거를 수집했죠. 계약서 사본을 받으셨나요?
정원이 함께 차를 마시던 박영희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들이 다 알아서 했어. 난 그냥 도장만 찍었지. 영희 할머니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정원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가족들도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죠. 요양원 측은 이런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성민이 어느 날 오후 인적이 드문 휴게실 구석에서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입주자의 자산이 요양원 측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조항이에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대부분 눈치채지 못하죠. 정원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의심스러운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입주자가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할 경우 보증금 환급에 관한 내용이 모호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아마 표면적인 내용만 알았을 겁니다. 혹은 성민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일부러 모른 척했을 수도 있죠. 정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최근 그들의 행동을 떠올리면 가능성이 없지 않았어요. 특히 지훈이 몇 달 전부터 자주 계좌 상태를 물어보던 일, 소라가 집 문서를 찾던 일,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조사를 계속하던 어느 날 정원은 의료실 근처를 지나가다 간호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3층 203호 환자 약은 어떻게 해요?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적게 나왔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그분은 모르실 테니까. 남은 건 다른 환자에게 쓰면 되죠. 정원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성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녹음할 수 있나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정원은 고민했어요. 녹음은 쉽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죠. 제가 직접 약을 모아볼게요. 의사 처방전과 실제 받는 약의 차이를 기록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원은 여러 입주자들과 친해지며 그들의 경험을 들었고 성민은 요양원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드러났죠. 계약서에 숨겨진 불리한 조항, 입주자들의 재산이 사라진 정황, 부당한 의료비 청구.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내 목소리를 숨기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움직임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정원의 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중요한 증거는 모두 성민의 방 천장 속 공간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죠. 조심해야 해요. 성민이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장이 정원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정원 씨, 잘 지내시죠? 요양원장의 미소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정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최근에 다른 입주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심을. 원장의 목소리에 경고음이 깔렸어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그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을 뿐이에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죠.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입주자들의 평안을 해치는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원은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언론에 제보할 때예요. 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의 모든 노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올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요. 이제 세상에 알릴 때가 됐습니다. 성민은 예전 기자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 지역 신문사 기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요양원 측의 감시가 심해진 상황에서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기회는 곧 찾아왔죠. 요양원에서 주최하는 가족의 날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성민 씨, 오늘 가족 행사에 누가 오시나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는 했지만 바쁘다며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민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기 편하니까요. 행사장은 북적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화려한 시설을 보여주며 자랑했고, 일부러 건강한 입주자들만 모아놓고 단체 활동을 선보였어요. 정원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활동들이었죠. 어머니, 예상치 못하게 지훈이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정원은 아들을 보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단다. 어머니, 집 문서 좀 가져왔는데요. 서명해 주셔야 할 것이 있어서요. 지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정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서류니? 그냥 집 관리비 절약을 위한 조치예요.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요. 지훈의 설명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고 결정할게. 정원이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사실 오늘 처리해야 하는데요. 왜 그렇게 급해? 정원이 물었습니다. 내 집에 관한 일인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구나. 지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곧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원은 그가 떠난 후 서류를 꺼내 살펴봤죠. 그것은 집을 매각하기 위한 동의서였습니다. 정원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자식들의 본심이 더욱 명확해진 순간이었죠. 정원 씨, 성민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기 회색 양복 입은 분이 제가 말한 기자예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해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정원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그러네요. 기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성민 선생님의 친구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구석진 자리로 이동했어요. 정원은 준비해온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계약서의 불법 조항, 의료비 부당 청구 내역, 약물 오남용 증거. 모두 날짜와 시간, 관련자 이름까지 정리해뒀습니다. 준석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기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요양원 측에서 보복할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이곳의 노인들은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내로 기사가 나갈 겁니다. 그 전까지 조심하세요. 그로부터 3일 후 정원의 방에 갑자기 직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방을 샅샅이 뒤지며 정기 점검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정원은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게 있나요?
정원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일상적인 점검입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죠. 다행히 중요한 증거는 이미 기자에게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원과 성민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어요. 식사 시간이 갑자기 바뀌거나 의료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 격리되기도 했죠. 정원의 전화기는 수리를 이유로 이틀간 압수되었고, 성민은 갑자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의무실에 격리되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는군요. 정원이 드디어 성민을 만났을 때 말했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기사가 나오면 그들도 속수무책일 겁니다. 성민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과연 자신의 편에 설지 아니면 요양원 측의 말을 더 믿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리고 집 매각 동의서를 보낸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야. 정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지역 신문에 요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요양원의 그림자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조직적 사기 행각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 다른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이었지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국 언론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최고급 요양원의 이면, 노인 착취와 의료 사기, 재산 탈취하는 요양원, 가족들은 모르쇠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양원 안의 분위기는 급변했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몇몇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죠.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동요와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도 피해자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던 거였어? 박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원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네,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양원장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시설은 항상 입주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불만 세력의 왜곡된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여러 피해자들이 추가 증언을 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정원과 성민은 비로소 숨통이 트였지만 새로운 위험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원 씨, 조심하세요. 성민이 긴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요양원 측에서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날 오후 요양원장과 몇몇 직원들이 정원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친절함을 가장하지 않았어요. 한정원 씨, 최근 벌어진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신가요? 요양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거짓 정보로 우리 시설의 명예를 훼손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이라면 거짓이 아닌 진실을 알렸을 뿐이죠. 정원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하든 이미 세상은 알고 있어요.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겁니다. 계약 위반으로 즉시 퇴소 조치도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해보세요.
정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더 많은 사실들이 언론에 공개될 테니까요. 원장과 직원들은 더 이상의 위협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식사는 항상 차갑게 제공되었고 청소 서비스는 중단되었으며 밤중에 여러 번 건강 체크라는 명목으로 잠을 방해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라가 급히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뉴스에서 이곳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야 관심이 생겼니? 정원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니? 소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그랬니? 정원이 물었어요. 아니면 내 집과 재산을 관리하기 편하려고 한 거니? 지난번에 가져온 서류가 집 매각 동의서였다는 것 알고 있단다. 소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건 지훈 오빠가. 저는 자세히 몰랐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정원이 말했어요. 나는 여기서 나갈 거고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란다. 그날 저녁 검찰 수사팀이 요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원장과 주요 직원들이 소환되었고 컴퓨터와 서류들이 압수되었어요. 정원과 성민은 주요 증인으로 면담을 요청받았죠. 한정원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범죄가 드러난 것은 전적으로 당신과 최성민 씨 덕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원이 대답했어요. 저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양원의 불법 행위는 예상보다 광범위했어요. 여러 입주자들의 재산이 빼돌려졌고 의료 서비스는 축소되었으며 약물은 부적절하게 관리되었죠. 이 모든 일에 원장과 몇몇 고위 직원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성민은 정원의 방을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검찰이 원장과 재무 담당자를 구속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요양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대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특히 집 매각을 시도했던 일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죠.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정원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요.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씻겨 내려가는 것은 겨울의 먼지뿐만 아니라 그녀의 오랜 체념과 침묵이기도 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요양원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다른 요양시설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어요. 정원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한정원 할머니,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전화로 알려왔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정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겠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내용보다는 노인 학대와 요양원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정원은 요양원의 다른 입주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정원 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냈어요.
박영희 할머니가 정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성민은 정원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저도 곧 이곳을 떠날 생각입니다. 아들이 미안하다며 함께 살자고 하네요. 그래요? 좋은 소식이군요. 정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들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그애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나 봐요. 성민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정원은 요양원을 떠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자 익숙한 풍경이 정원을 반겼습니다. 정원이 가꾸던 정원은 조금 황폐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공간이었고 다시 꾸밀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짐을 들고 왔어요. 그의 표정은 어색하고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정원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싶지는 않았죠. 고맙구나. 짐은 저기 놓아줘. 지우는 짐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이 먼지가 쌓였네요. 제가 청소를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정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오늘은 그냥 쉬고 싶구나. 내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할 거야. 지우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러렴. 정원이 대답했어요. 지훈이 떠난 후 정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좋았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자식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인지, 어떻게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 것인지 고민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하게 소라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해 왔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요. 정원은 딸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고맙구나. 실제로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단다. 소라는 음식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원은 차를 끓이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라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너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어머니,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집 매각 건은 정말 몰랐어요. 지훈 오빠가 재정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만두자. 정원이 손을 들어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떨까?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정원은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소라는 어머니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강한 분인지 몰랐어요. 소라가 말했어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만 봐와서. 정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몰랐단다. 때로는 극한 상황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아. 오후에는 김준석 기자가 정원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그는 정원의 경험과 요양원 개혁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물었어요. 한정원 씨,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원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무엇보다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판단력과 권리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사회가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죠. 인터뷰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정원의 이야기는 다음 날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게 연락을 취해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 노인 복지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 심지어 요양시설 종사자들까지. 그들은 모두 정원의 용기에 감사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원이 성민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나 봐요. 정원 씨가 물꼬를 텄으니 이제 변화의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성민이 대답했어요. 저도 제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정원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성민 씨, 우리가 단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노인 학대를 막고 요양시설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요. 좋은 생각입니다. 성민의 목소리에도 열정이 실렸어요. 우리 같은 경험자들이 앞장서면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된 것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기만족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죠. 내가 겪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원의 집 거실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 시작한 모임은 이제 실버라이츠라는 이름의 공식 단체가 되었죠. 성민이 지은 이름이었는데 노인들의 권리를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식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더 이상 노인들이 무시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어요. 대부분은 요양원 사건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었고 몇몇은 노인 복지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활동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민이 자료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요양시설 모니터링 프로그램, 노인 권리 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회의는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정원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는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 차 더 필요하세요? 지훈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정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사람들이 많이 마셨으니 더 끓여주렴. 지훈과 소라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어머니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훈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단체의 활동을 돕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양시설 감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래요. 지훈이 모임이 끝난 후 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볼게요. 우리 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은 아들의 변화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실버라이츠 단체의 활동은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노인 권리에 관한 강연도 여러 곳에서 진행했어요. 정원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원이 한 강연에서 말했죠. 나이 든다는 것이 무력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어요. 한정원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장과 주요 임직원들이 기소되었고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 씨께서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네, 출석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데 도움이 된다면요. 재판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원이 증언대에 섰을 때 그녀는 긴장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어요. 정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약물 오남용, 부당한 비용 청구, 입주자들의 재산을 노린 계약 조항들. 그녀의 증언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있었지만 정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에요. 재판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게 다가와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 중에는 다른 요양시설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희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정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도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원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시간들, 자식들과 멀어졌던 아픔, 요양원에서의 힘든 경험.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운전하던 소라가 물었어요. 정원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많은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소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원은 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작점에 서 있음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하자 성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민이 말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단체에 협력을 제안해왔어요. 요양시설 개혁 정책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원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네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성민이 말했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새로운 삶을 찾았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어. 정원은 이제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갇히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과 보람을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원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3개월 후 정원의 집 앞마당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실버라이츠 설립 100일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마당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정원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죠. 단체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이 모두를 향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우리가 이룬 변화는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원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덕분에 5곳의 불법 운영 요양시설이 적발되었고 노인 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죠. 무엇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민이 정원 옆에 서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국 단위의 요양시설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노인 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인들을 적극 돕겠습니다.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원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소라가 중년 부부를 데리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한정원님.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원은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제가 한 일은 작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 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집을 팔려고 했던 일. 그때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원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데, 그때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봤죠.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 마음을 이해한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야. 내가 그것을 보여줬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정원은 혼자 마당에 남아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성민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성공적인 행사였어요. 성민이 말했어요. 정원 씨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성민이 물었어요. 정원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의 삶도 즐기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성민이 미소 지었어요.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원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그 안에 남편의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과거에는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슬픔에 잠겼지만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정원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에는 정원이 가꾸는 작은 텃밭에서 일했어요. 흙을 만지며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그녀는 삶의 지혜를 배웠죠.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녁에는 소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했어요. 정원은 손자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했지만 이제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손자가 쿠키를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정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음에는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소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행복해. 정원이 대답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날 밤 정원은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위안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정원이 일기장에 적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안에 있는 힘을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다.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정원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강한 존재로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정원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기대감으로 다가왔죠. 이제 그녀의 삶은 진정으로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으니까요.